정치마수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이제 뭐 경선 상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완팀. 뭐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분위기로? 뭐 민주당은 사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예. 정당이고 세계적으로 이런 정당이 없어요. 예. 2017년도, 16년도 이후로는 상당히 자정 능력이나 또 해결 능력들을 갖춰간 정당이 예. 돼서 아마 원팀을 구성하고 끌고 나가는 데에는 민주당의 저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홍님이 혹시 너무 낙관적인 전망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후보의 반응도 아직 명시적으로 원팀에 대한 언급을 꺼릴 정도로 약간 감정 싸움이 있는 것 같고요. 서른 의원 발언은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또 쉽게 용납 못하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 자체가 결심을 딱 하신 것 같지는 않던데요. 예. 뭐 그렇게 하시리라고 예. 믿고요. 예측이시죠 지금? 예, 그리고 네.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또 그런 것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될 또 순서이죠. 근데 오늘 뭐 김종인 전 그 야당 비대위원장의 어떤 전망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가 인정을 하더라도 원팀 정신을 수긍하더라도 지지자들이 안 돌아올 것이다. 이런 분석을 야당 쪽에서 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통상 그거는 민주당만이 아니고 예. 또 야당도 사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치른다면 그거는 이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자당이 후보 선출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지자들 층도 다양합니다. 예. 특히 이제 강력하게 지지했던 지지자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실망감, 허탈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과거 사례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100% 이렇게 지지자를 다 흡수를 한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여야 간에 그렇고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큰 기류, 큰 흐름은 분명하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티지 부분에서 퍼센티가 찍어가지고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뭐 5, 60, 70%는 돌아온다고 믿으신 건가요? 아니면 상당 부분 이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상당 부분 돌아온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이제 후보의 지지층의 그 강도도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주지 못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으나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야당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야당도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뭐 어제 여기 이승문 후보 모셨지만 상당히 어떤 강한 강도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셨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뭐 발언 잘 아시겠지만 어제 정신머리가 나간 당을 폐쇄해야 된다 그러셨나요? 뭐 그런 말을 어떻게 보세요? 이 야당도 이 감정적 부딪힘은 여당 절대 못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이야 그동안에 우리 당원들이나 예. 지지자들한테서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예. 변화돼야 된다, 고쳐야 될 게 많다, 또 한걸 탈퇴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아왔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처럼 이제 밖에서 들어와서 볼 때는 당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런 점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 간 경쟁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같은 당 내 후보들끼리 또 어떻게 보면 동지들끼리 할 수 있는 경쟁, 그 경쟁 과정에서 비판이나 이제 지적이나 그 수준이 있고 아예 당이 틀리고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다른 당 간에 다른 후보들 간의 경쟁의 강도가 또 그건 틀린 것이고 그래서 당내 후보들 간의 경쟁에는 일정 부분 금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본인에 대한 최근에 경쟁 후보들의 비판이나 지적이 예. 그걸 좀 넘어선 것 아닌가. 예. 이러면 같은 당원도 아니고 같은 동지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좀 거칠고 예. 과격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해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예. 그런 행태에 대해서 딱 찍어서 비판하면 되는데 당 전체를 뭐 망해야 된다 이렇게 예. 이럴 것 같으면 뭐 망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표현은 좀 지나쳤죠.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당내 분위기를 잘 아실 테니까 어떤 당직자들 정말 어떤 그 발언에 약간 네. 분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자들 제가 접촉해 본 건 아니지만 예. 뭐 분노할 정도까지는 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당을 갑자기 문 닫으라 그러니까. 아니 저런 예. 그 어떤 지지하는 당원들마다 약간 강도가 다르겠지만요. 예.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가 이제 비판하신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서는 예. 당에 굴러 들어온 돌이 당을 문 닫으라니 참 정말 뭐 이렇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 표현상에 이제 좀 과한 부분. 예. 왜냐면 당 문 닫으면 본인이 후보가 될 수가 없는데 그건 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 이야기는 예. 아닐 것 같고 예. 그런 실망감을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것 같고 예. 굴러온 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이 당에 들어온 시점이 있습니다. 예. 저도 95년도 1월 달에 예. 그때 민자당에 들어왔는데 굴러 들어온 돌은 아니고 박힌 돌이지. 예를 들면은 비유가. 이제 예. 그 시점에 가보면은 누구나 다 굴러온 돌인 겁니다. 예. 홍준표 예. 대표도 그때 15대 총선 예. 때 들어오셨고 예. 유승민 후보도 이회창 후보의 대선 이제 예. 앞두고 그때 들어오신 걸로 이제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누구나 다 예. 굴러온 돌이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박힌 돌이 되는 거지만 예. 그래서 다 뭐 그 입장을 같이 초심으로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제 제가 윤석열 후보의 비판적인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왜 본인이 한 발언을 꼭 본인이 해설하도록 말실수처럼 발언하냐. 뭐 발언해놓고 나중에 내 뜻은 이게 아니고를 늘 그렇게 반복하느냐 이런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 그게 이제 정치적인 훈련이죠. 예. 그러니까 두 분은 아직 훈련이 덜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초기에는 다 그런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꼭 적확하게 상황에 맞게 예. 그 메시지에 그 컨셉에 맞게 딱 자기 이 생각을 정리해서 적확하게 답변하는 그게 이제 정치 훈련인 거죠. 예. 그 세월이 필요하죠. 예.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훈련이 언제까지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커버하겠죠.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좀 뜨거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후보 지금 그 판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당에서? 이제 뭐 윤석열 후보 측이 이제 그 항소를 하겠다고 예. 이제 밝혔지만요. 그 전에는 이제 일종의 직무정지 가처분, 그 다음에 또 징계하면서 또 가처분. 요거는 이제 취소 소송이거든요. 예. 징계 자체를. 근데 두 가지 다 법원에서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정직 2개월로는 약하다. 이거는 면직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예. 판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판사 사찰 인정. 예. 그 다음에 이제 천혜레이 한동훈 이제 윤석열 예. 이 후보 측근과의 그 유착 감찰을 방해한 행위. 감찰방해, 수사방해 인정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두 개 다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판사 사찰했다. 그 다음에 감찰 방해했다, 예. 수사 방해했다. 이것을 다 인정을 한 거고 징계량도 부족하다는 표현까지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징계를 뭐 2개월을 인정했다, 기각했다 이거보다는 그 징계의 내용이 예. 수사 감찰 방해 혐의하고 판사 사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제 위중한 예. 그런 것이 되겠죠. 윤석열 후보의 후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권의 분들도 계시는데 최수정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판결로. 예. 이제 정치적 예. 자격이 이제 없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으나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한은 예. 그게 어떻게 이제 이 타의에 의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는 거죠. 지지자들이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지금 총장 임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바로 정치권에 직행해서
또 대통령 후보로 지금 등록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게 소위 말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예. 또 검사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맞서고 예. 그리고 공명하고 정의롭게 했다는 요 모티브가 예.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출마의 과정 또 당위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흔들리게 되는 예. 그런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출마의 당위성이 흔들리게 됐다. 대전제가 이 비판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공무원이 공직 생활하면서 이제 크고 작게 징계를 받는 경우는 있을 예. 수가 있죠. 예. 근데 그 징계를 심지어 뭐 파면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 출마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 거죠. 그건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재판 자체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과연 이제 그 2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초 전 재판부가 법무부의 징계가 증거가 부족하고 예. 다툼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정지시킨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재판부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꿔버렸어요. 예. 우리가 알지만은 지금 여권에 유리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계속 두고 있으면서 이 송순욱 부장은 딴 데 보내버렸어요. 예.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김 대법원장이 이 보복 인사한 거 아니냐, 마음에 안 드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재판을 안 하니까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기대하고 인사를 이렇게 보복 인사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 재판부는 이거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 다툼의 소지가 크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뭐 다 인정한 건 아니지만은 일부를 이제 인정하고 예. 심지어 더 나아가 가지고 그 실제 그 결정과는 관계없는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언까지 이제 그 재판부가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사건에 그 지금 재판부가 그 윤석열 후보의 패소 판결을 하면서 인정했던 그 채널A 사건. 예. 근데 채널A 사건의 그 기자는 정작 1심에서 무죄받은 거거든요. 예. 그거하고도 충돌하고 같은 법원 안에서 예. 전 재판부하고도 충돌하고 다른 재판부하고도 충돌하는 이제 판결을 이 재판부가 내렸기 때문에 그 논란의 소지가 벌써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고 2심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다른 관점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채널A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한동훈 검사의 수사, 감찰 과정에서 이제 휴대폰 확보 이런 등등등이 다 불발이 됐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윤석열 기각 판결은 그때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이고요. 그때 그 결과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도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조금 채널A 기자의 무죄 판결하고 요 기각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거고 무죄 판결에도 결국은 중요한 인물인 한동훈의 감찰 수사가 방해되었다. 그래서 그 재판에도 영향을 줬던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상적이죠. 뭐 추가로 혹시? 됐습니다. 이 판결 자체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은? 예를 들면 그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정치인 윤석열로서 괜찮은 부분인가요? 만약 이 판결 자체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모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선거에 출마했지만은 그분들 중에는 공직에 있을 때 이 크고 작은 그런 이제 징계를 받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었고 그리고 그걸 법적으로 정치적인 그 선출직 출마까지 제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후보 사퇴라고 이야기했던데 그거는 뭐 사퇴 여부는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법을 책임지는 분이 수사 방해를 했다, 감찰 방해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떤 그 총량에 있어서 그 행위의 총량에 있어서 평가는 어떠세요? 만약 판결대로 그랬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재판 결과에 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2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그걸 가정을 해놓고 예. 또 더 유추해서 또 다른 결론까지 내는 걸 무리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 하면은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판결이 1심이 유리하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전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정치적 어떤 공세를 하시고 어떤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같은 1심인데 이건 2심 보고 해야 된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막 말씀을. 그 채널A 건도 지금 다 바뀐 다음에 재판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그럼 신뢰성이 그때는 신뢰성에 의심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마다 봐야 되는 거죠. 일반화 해가지고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뭐라 그래도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깔끔한 판결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좀 이것저것 참 이렇게 좀 승복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좀 의심스러운 판결들은 그건 2심, 3심을 봐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봐야죠. 당시 이제 재판부가 바뀐 거는 사실 벌써 작년이라네요. 그래서 법원이 뭐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인사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또 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거 특히 채널A 공모는 공모했다는 한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정치적으로 출마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거는 빼앗아 버린 결과이냐면 이 채널A 사건 이후에 그리고 검찰총장 그 소위 말해서 사퇴 이후에 그동안 지금 고발 사주 문제하고 또 장모에 대해서 장모 등에 대해서 자기 가족이죠. 가족에 대해서 사실 검찰이 이 변호인과 같은 그런 이제 준비를 했다는 요 의혹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보면 상황이 상당히 소급해서 보더라도 검찰총장 윤석열은 정의롭지 않았다. 스스로와 가족의 문제, 자기 측근의 문제만큼은 예외적으로 검찰 권력을 작동을 해서 방해 내지는 보호했다.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요. 명분을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고 특히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이 과정의 명분, 이 공정이라는 거, 정의라는 거, 그다음에 부도덕과 불의에 저항한다는 이런 것으로 전부 뭉쳐졌는데 이게 이 명분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사퇴 안 하면이하고는 어쩔 수 없지만 정치적 명분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법을 떠나서 정치 어떤 그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 그건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은 그냥 평범한 검사인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만든 거는 민심이고 그런 민심을 만들어낸 거는 정부입니다. 청와대 정부가 불공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이 다 공감했기 때문에 또 똑바로 하려고 하는 검찰총장을 여권에게 불리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옥죄고 탄압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식물총장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을 국민들이 두 눈 다 뜨고 다 지켜본 결과로서 이 정부가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박근혜가 잘못하면 박근혜를 치는 거고 문재인이 잘못해서 문재인 치는 거고 그 국민이 바라는 그 검사, 그 검찰 를 갖다가 그 권력의 논리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다. 저 사람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데 다 공감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검사가 대권 주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주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다 입증해 준다고 봅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런 총장 시절에 또 과거에 검사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둘러싸고 지지하는 사람과 또 좀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과 크게 나뉘지 않습니다.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명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 저 정권 가리지 않고 수사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 검사 시절에 했던 행태는 매우 정치적이었다는 것이 지금 반증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는 무죄, 또 자기 측근은 수사방해, 감찰방해, 그리고 판사 사찰도 인정을 안 하고 이런 등등의 과정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과정이었구나. 그러면 예. 따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지자들, 예.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찰총장을 탄압을 하고 못하게 하고 때리면서 윤석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뎌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지였거든요. 예. 그러나 이 과정들이 정당성을 상실하고 예.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 그게 대표적인 게 고발 사주 아닙니까? 예. 윤석열 총장 시절의 고발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지지를 했는데 그러나 그 윤석열의 총장 시절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정의롭지 않았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되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예. 혹시 조 의원 뭐 추가로?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예. 한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총장 할 때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또 정권이 보낸 이 그 정권 측 검사들이 총장을 어떻게 그 포위하고 감시하고 핍박했는지 예. 또 법무부 그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그 추미애 법무부 또 조국 법무부 이런 법무부가 또 어떻게 했는지 또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경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채널A 사건도 예. 다 이제 하나씩 그렇게 그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은 고발사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검찰이 공수처로 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고발사주라고 완전히 이렇게 딱 결정을 해놓고 모든 걸 그쪽으로 몰아갔는데 검찰도 검사만 해도 10몇 명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그냥 이잡듯이 뒤졌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과정에 손준성 검사가 연결되는 부분에 참 그 관여한 거는 확인됐다. 예. 근데 본인이 만들었는지는 확인 안 됐다. 더구나 그게 그 과정에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관계 있는지는 전혀 확인 안 되고. 예. 아직 수사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너무 공수처 넘길 때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아이, 근데 그거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 판결도 그 이전에 홍순호 부장이 내렸던 그 판결하고 그 사이에 이제 재판부를 바꾸고 나서 나온 판결하고 이런 걸 다 국민들이 보고 또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로서 지지 또 나중에 이제 후보가 된다고 가정하면은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 거의 다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저는 뭐 믿으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는 또 공수처의 중립성 문제 삼으실 것 같고. 지금도 공수처는 중립성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도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있고. 수사 결과가 나와도 인정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니 그랬죠. 제대로 하면 그 제대로란 게 제가 비판하는 것도 제 이름을 걸고 비판하는 건데 억지 주장하면 저도 상피스러운 존재가 되는 제가 거니까. 이렇게 그 여야하고 패널들 나오셔서 그 제대로란 기준이 예. 본인들한테 유리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고 제대로 된 수사고 불리하면 뭐 재판부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하시고 수사가 부실했다 그러시고 뭐 이런 어떤 일관된 어떤 주장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이건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 역시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치인 조혜진이 제 이름 걸어놓고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내로남불이고 뭐 지한테 유리하게만 이야기하고 아니 조 의원님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모든 그렇게 여야 하면은 패널이 제가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패소한 쪽, 그 패소한 사람과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특히 정치인들이 이게 안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검찰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공수처로 넘기는 거를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예단하는 거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관여가 확인됐다고 넘긴 거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맞득치 않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대해서 개인적 상상으로 그걸 자르고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준성 검사가 관여했음이 확인됐다고 그게 복수 이상의 검사와 어떤 역할이든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훨씬 더 검사
검찰 수사 결과 공수처 넘기기 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손중성 검사는 본인이 작성했든 보내는 행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성을 누가 했느냐의 문제를 외부로 검찰이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혹은 아직 수사로 밝혀내지 않았다고 해서 현직 검사 손준성의 고발 사주에서의 보내는 역할 자체가 혐의가 없어지거나 혹은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분명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수사 결과 나와봐야 제가 이제 평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 넘길 때 그동안에 검찰이 열 몇 명의 수사 검사들을 갖다 투입하고 수사관들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렇게 해서 샅샅이 뒤진 결과가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윤석열 후보잖아요. 이분이 사실 뭐 손준성 검사 개인 문제 같으면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울 일이 없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거기 개입됐느냐는 건데 전혀 없고 그런데 심지어 손준성 검사 그 개인조차도 작성했다는 걸 못 밝혀냈다는 것 아닙니까? 작성된 걸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만 전달하는데 관여됐다는 것만 밝힌 거고 그것도 손준성 검사가 당 쪽으로 직접 했는지도 못 밝혔어요. 그 중간 과정의 고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만 만약 손준성 검사가 당으로 직접 우리 뭐 김웅 후보를 통해서든 뭐 누굴 정점식 그 검사를 통해 그 의원을 통해서는 손준성 검사가 당에다가 직접 전달했다면 그거는 단 관여한 정도가 아니고 전달한 거죠. 근데 관여했다고 중간 과정에 어느 한 고리에 관여했다라고만 이야기되어 있고 심지어 손준성 검사가 자기 직접 작성하고 직접 당에다가 보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 갖고 국민이 관심 갖는 거는 그걸 윤석열 총장이 지시하거나 묵인했느냐는 건데 그거는 전혀 못 밝혀냈고 없는 겁니다. 그거는 공수처 가도 제가 볼 때는 그 공수처가 그 검찰보다 수사능력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검찰이 열 몇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 덤벼 들어가지고 못 밝힌 걸 공수처가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 기각 판결이나 소위 이제 판사 사찰 관련된 것도 그게 소위 옛날에 범정 지금 수사정책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성을 했든 전달을 했든 손준성이 관여를 했다면 이게 검찰 내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고발을 사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손준성이 작성을 했든 전달을 했든 그거는 검찰총장 윤석열 당시 총장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 사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참고 자료이지 사찰이 아니라고 강변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 고발 사주와 같은 이런 일을 손준성 혼자 정책관 혼자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가로질러 갔든 직접 갔든 작성했든 보내는 역할만 했든 기획까지 다 했든 간에 이거는 현직 검찰 그것도 윤 총장의 최측근이고 수사정보 정책관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자리에 있던 현직 검사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그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그냥 그렇게 말로 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윤 총장이 검찰이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찾아내려고 했던 거는 윤 총장이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찾아내기 위한 거였는데 없었던 거죠. 보세요. 못 찾아낸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국 시간은 다 됐는데요. 저희가 조국 오늘 좀 장관 약간 수사가 얼마나 걸렸죠? 또 통상 검찰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관여했다는 혐의를 포착을 하고 당연히 그거는 공수처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혹시 뭐 한마디 더? 아유, 좋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